여기까지 녹화 안 했네. 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유형 16 갈까요? 유형 16도 별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전체 집합은 22개 나와 있고요. X의 원선 9개, Y의 XY네. XY로 바꿀게요. 아이고 씨. Y가 조금 X가 조금 더 작으니까 이 부분을 X라고 할까? 여기를 Y라고 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봤냐면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교집합이 지금 X랑 Y랑 요 공통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얘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봐. 선생님이 이 X를 움직일게요. X는 몇 개예요? X 원소가 9개죠? Y의 원소는 16개지? 그러면은 교집합이 제일 많으려면 최대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X가 Y 원소 개수보다 작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싹 다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싹 다 들어갔을 때가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어느 부분을 보냐면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 있죠? 두 개 XY 이루어진 데 말고 바깥쪽 부분. 그 부분도 잘 보세요. X가 만약에 요쯤에 이렇게 있었다면 교집합 부분도 엄청 작죠? 그냥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원소의 개수인데 그냥 면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니까 면적처럼 생각해보면 교집합이 되게 작죠? 그럼 요 바깥쪽 부분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교집합 부분도 커졌고요. 이 XY 합집합의 바깥쪽 부분 또 어때요? 커졌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굳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요렇게 된 영역만 지금 합집합의 반대쪽 영역이잖아. 합집합의 여집합 쪽, 그죠? 근데 요렇게 X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집합 영역이 이만큼 더 커지잖아.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NX 교집합 Y가 제일 작을 때 얘네들이의 최소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누구도 최소가 되냐면 X 합집합 Y의 전체 여집합도 최소가 돼요. 당연히 NX 교집합 Y 교집합의 원소가 가장 최대일 때 똑같이 NX 합 Y의 여집합 요 부분도 최대가 돼. 그래서 교집합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바깥쪽 영역도 최소가 되고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바깥쪽 영역도 최대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교집합을 물어볼 때도 있고 이 바깥쪽 영역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냥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 바깥쪽도 최소,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 바깥쪽 영역도 최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교집합 부분이 움직일 때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의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될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문제는 교집합만 물어봤지만 그러지 않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고, 자,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아까처럼 가장 간단해. 작은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게 더 큰 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싹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교집합이 여기가 9개, Y가 16개였으니까 이 바깥쪽이 7개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교집합의 최대값은 X의 원소 그대로가 다 교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X가 Y로 쏙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아까처럼
요 교집합 요 영역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나가면 된다면 최대한, 그죠? 근데 지금 전체 집합이 몇 개냐면 전체 집합이 22개였어요. 22개. 그 다음에 x랑 y 원소가 9개랑 16개였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이 최대한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지금 y는 16개인데요. x가 이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몇 개가 돼요? 두 개의 원소의 합이 25개가 되죠. 전체 집합인 22개보다 어때? 더 많잖아. 그럼 최소한 몇 개는 겹쳐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했더니 16 더하기 9가 되죠. 얘네들이 근데 22개보다 더 많단 말이야. 근데 22개보다 더 많을 수는 없잖아. 전체 집합의 원소가 22개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한 25개고 전체 집합은 22개니까 최소 몇 개는 교집합 부분으로 겹쳐져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3개는 교집합 부분으로 겹쳐져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이 그대로 얼마가 되냐면 이 두 개를 단순히 더한 거에서 전체 집합을 뺀 애들이 최소값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거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비슷한 유형으로 활용도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유형 16.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 정리됐나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서 유형 17번 봅시다. 어느 학급 학생 35명 중에 A회사 휴대폰을 사용해본 애들은 18명, B회사를 해본 애들은 15명, 둘 다 사용하지 않은 애들은 여기도 그림만 그려주면 끝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명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지금 몇 명이라고 나왔냐면 35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A 회사 쓴 애들이 18명, B 회사 쓴 애들이 15명인데 둘 다 안 쓴 애들이 5명. 요 바깥쪽에 5명이 있다는 거야. 요 바깥쪽에 5명이 있다는 건 합집합, A 회사, B 회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할까요? 3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바깥쪽 아무도 안 쓴 애들이 5명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합집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A 쓴 애가 18명이고요. B 쓴 애가 15명이잖아. 여기서 교집합이 몇 명이 돼야 교집합 부분만큼 겹쳐져 있는 게 그게 30개가 됐으니까 교집합 부분이 3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이 3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해서 모두 사용해본 애들이 교집합이 되겠죠. 그게 3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좀 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 전전 문제랑. 어떤 학교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하는 등교하는 학생 조사했더니요 65명, 58명이래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모두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바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본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럼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가 65, 지하철이 58인데 지하철 이용하는 모든 애들이 다 버스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58명. 이렇게 나오면 최대값은 무진장 쉽습니다. 그죠? 그 최소값은 두 애들을 단순히 더하면 123명이 되네. 근데 학교 애들이 110명밖에 없잖아.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13명은 중복되는 애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최소값이 13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집합의 최소값이 110명을 뺐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참 쉬운데 요거를 생각하는 게 나중에 또 지나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가 집합의 연산